내용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숙제이자 선물은 바로 관계일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방의 마음을, 그리고 어쩌면 미처 알지 못했던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나는 왜 이럴 때 상처받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MBTI와 같은 성격 유형 검사에 열광하기도 하죠. 최근에는 우리의 성향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에 빗대어 테토, 그리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빗대어 에겐으로 구분하는 흥미로운 시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 내재된 에너지의 성향, 즉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양과 음의 기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며 때로는 저돌적인 양의 에너지를 테토로, 그리고 수용적이고 부드러우며 섬세한 음의 에너지를 에겐으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한 사람의 겉모습이나 사회적인 역할만 보고 그 사람의 진짜 에너지, 즉 테토인지 에겐인지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위해 강한 척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직업이나 재력 때문에 강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겉보기엔 한없이 부드럽고 여려 보이지만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굳건히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는 독립적인 사람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숨겨진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동양의 명리학, 즉 사주팔자를 통해 나와 상대방의 깊은 기질을 이해하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사주는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기질과 에너지의 지도를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이 지도를 통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의 진짜 테토와 에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사주를 구성하는 5가지 기운, 즉 오행을 통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기 다른 성질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테토 성향의 순위를 매겨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테토의 기운을 가진 것은 바로 금의 오행입니다. 경금이나 신금일간으로 태어났거나 사주에 금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냉철한 결단력과 강력한 마무리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는 게 좋겠어라며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테토 성향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화의 오행입니다. 병화, 나, 정화, 일간, 혹은 사주에 화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화끈하고 열정적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때로는 분노를 폭발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표현력은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거나 주목받는 행동으로 이어져 뚜렷한 테토의 기질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목의 오행입니다. 갑목이나 을목일간 또는 목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땅을 뚫고 솟아나는 새싹처럼 강한 추진력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패기가 느껴져 때로는 테토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순수함이 때로는 철없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의 기운은 테토와 에겐의 중간 지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토의 오행입니다. 무토, 나, 기토 일간이거나 토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만물을 품는 대지처럼 중립적이고 포용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이들은 관계에서 리더가 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황을 관망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화끈함이나 저돌적인 면모가 부족하여 에겐의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에겐에 가까운 성향을 보이는 것은 수의 오행입니다. 임수나 계수일간
혹은 수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깊은 바다처럼 자신의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신비롭고 어두운 분위기를 풍기며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오행만으로는 그 성향을 파악하기 가장 어려운 유형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태토일 확률이 높은 순서는 금, 화, 목, 토, 수순이며 반대로 애겐일 확률이 높은 순서는 수, 토, 목, 화, 금 순이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수의 기운을 가졌지만 누가 봐도 태토인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 또한 토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제 스스로를 태토라고 생각하니까요. 오행은 성향을 파악하는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사주에는 더 깊은 차원의 정보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이슬이나 수증기 같은 개수일간으로 태어났더라도 사주의 축토라는 강력한 편관의 기운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슬은 더 이상 여린 물방울이 아니라 소방 호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물줄기처럼 변모합니다. 정면 승부를 피하지 않고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때로는 젊은 호랑이처럼 으르렁거리는 강력한 태토의 기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주에서 12운성의 관대지나 십성의 편관, 신살의 백호살과 같은 강력한 에너지들이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사람의 진짜 태토 기질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12운성에 있습니다. 자신의 사주에서 월지나 일지, 즉 가장 중요한 자리에 관대, 걸록, 제왕과 같은 강력한 왕의 에너지가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에너지가 없다면 설령 사주에 편관이나 백호살이 있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의 뒷심이 부족하거나 목소리만 클 뿐 책임감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주를 통해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사주를 통해 그 사람의 숨겨진 본 모습을 스캔해 보십시오. 태토인 척하는 애겐인지 애겐인 척하는 태토인지 그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조합의 커플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수많은 인연들을 지켜본 결과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한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커플은 한쪽이 태토일 때 다른 한쪽이 애겐인 경우였습니다. 즉, 남자가 태토이면 여자가 애겐이거나 반대로 여자가 태토이면 남자가 애겐인 조합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우리 속담처럼 관계에서도 한 사람이 강력한 추진력으로 배를 이끌면 다른 한 사람은 차분하게 방향을 살피고 이염을 관리하는 역할을 할 때 두 사람 모두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환상의 팀워크가 만들어집니다. 사주학적으로는 남자가 양의 기운이 강한 신강한 사주라면 여자는 음의 기운이 부드러운 신약한 사주일 때 가장 이상적인 궁합을 이룹니다. 남자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것을 좋아할 때 여자는 섬세하고 차분하게 그를 보완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이 태토, 남성이 애겐인 커플도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자신의 기질을 정확히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성은 자신이 애겐임을, 여성은 자신이 태토임을 받아들일 때 불필요한 자존심 싸움 없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완벽하게 협력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궁합도 있습니다. 바로 애겐과 애겐 커플, 그리고 태토와 태토 커플입니다. 애겐과 애겐이 만난 커플은 서로에게 결단력이나 책임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서로 미루거나 회피하려는 성향 때문에 관계 발전이 더딜 수 있습니다. 평온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누군가 나서서 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팀워크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 커플에게는 상대에게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나서서 부딪혀보려는 용기와 마음가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테토와 테토가 만난 커플은 말 그대로 두 명의 선장이 한 배의 탄격입니다. 서로의 주장이 강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기 쉽습니다. 두 사람의 목표가 일치할 때는 무서운 속도로 발전할 수 있지만 의견이 조금이라도 엇갈리기 시작하면 그 차이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해 한쪽이 굴복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만 테토의 기질상 양보는 쉽지 않습니다. 이 커플에게는 그 무엇보다 상대방의 꿈과 인생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응원하는 자세,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꺾을 줄 아는 성숙한 자아성찰이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분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주라는 거울을 통해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사랑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테토이든 에겐이든 그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고유한 색깔일 뿐입니다. 나의 색과 당신의 색이 만나 어떤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나갈지는 결국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사랑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여정이 여러분의 관계에 더 깊은 이해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따뜻한 이해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 내용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숙제이자 선물은 바로 관계일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방의 마음을, 그리고 어쩌면 미처 알지 못했던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나는 왜 이럴 때 상처받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MBTI와 같은 성격 유형 검사에 열광하기도 하죠. 최근에는 우리의 성향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에 빗대어 테토, 그리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빗대어 에겐으로 구분하는 흥미로운 시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 내재된 에너지의 성향, 즉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양, 과, 음의 기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며 때로는 저돌적인 양의 에너지를 테토로, 그리고 수용적이고 부드러우며 섬세한 음의 에너지를 에겐으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한 사람의 겉모습이나 사회적인 역할만 보고 그 사람의 진짜 에너지, 즉 테토인지 에겐인지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위해 강한 척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직업이나 재력 때문에 강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겉보기엔 한없이 부드럽고 여려 보이지만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굳건히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독립적인 사람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숨겨진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동양의 명리학, 즉 사주팔자를 통해 나와 상대방의 깊은 기질을 이해하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사주는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기질과 에너지의 지도를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이 지도를 통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의 진짜 테토와 에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사주를 구성하는 5가지 기운, 즉 오행을 통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기 다른 성질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테토 성향의 순위를 매겨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테토의 기운을 가진 것은 바로 금의 오행입니다. 경금이나 신금일간으로 태어났거나 사주에 금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냉철한 결단력과 강력한 마무리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는 게 좋겠어라며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태토 성향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화의 오행입니다. 병화 나 정화 일간 혹은 사주에 화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화끈하고 열정적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때로는 분노를 폭발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표현력은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거나 주목받는 행동으로 이어져 뚜렷한 태토의 기질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목의 오행입니다. 갑목이나 을목일간 또는 목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땅을 뚫고 솟아나는 새싹처럼 강한 추진력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패기가 느껴져 때로는 태토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순수함이 때로는 철없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의 기운은 태토와 애견의 중간 지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토의 오행입니다. 무토, 나, 기토 일간이거나 토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만물을 품는 돼지처럼 중립적이고 포용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이들은 관계에서 리더가 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황을 관망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화끈함이나 저돌적인 면모가 부족하여 애견의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애견에 가까운 성향을 보이는 것은 수의 오행입니다. 임수나 계수일간 혹은 수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깊은 바다처럼 자신의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신비롭고 어두운 분위기를 풍기며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오행만으로는 그 성향을 파악하기 가장 어려운 유형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태토일 확률이 높은 순서는 금, 화, 목, 토, 수순이며 반대로 애견일 확률이 높은 순서는 수, 토, 목, 화, 금 순이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수의 기운을 가졌지만 누가 봐도 태토인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 또한 토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제 스스로를 태토라고 생각하니까요. 오행은 성향을 파악하는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사주에는 더 깊은 차원의 정보들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이슬이나 수증기 같은 개수일간으로 태어났더라도 사주의 축토라는 강력한 편관의 기운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슬은 더 이상 여린 물방울이 아니라 소방 호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물줄기처럼 변모합니다. 정면 승부를 피하지 않고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때로는 젊은 호랑이처럼 으르렁거리는 강력한 태토의 기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주에서 12운성의 관대지나 십성의 편관, 신살의 백호살과 같은 강력한 에너지들이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사람의 진짜 태토 기질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12운성에 있습니다. 자신의 사주에서 월지나 일지, 즉 가장 중요한 자리에 관대, 걸록, 제왕과 같은 강력한 왕의 에너지가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에너지가 없다면 설령 사주에 편관이나 백호살이 있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의 뒷심이 부족하거나 목소리만 클 뿐 책임감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주를 통해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사주를 통해 그 사람의 숨겨진 본 모습을 스캔해 보십시오. 태토인 척하는 애견인지, 애견인 척하는 태토인지 그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조합의 커플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수많은 인연들을 지켜본 결과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한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커플은 한쪽이 태토일 때 다른 한쪽이 애견인 경우였습니다.
즉, 남자가 테토이면 여자가 에겐이거나 반대로 여자가 테토이면 남자가 에겐인 조합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우리 속담처럼 관계에서도 한 사람이 강력한 추진력으로 배를 이끌면 다른 한 사람은 차분하게 방향을 살피고 이염을 관리하는 역할을 할 때 두 사람 모두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환상의 팀워크가 만들어집니다. 사주학적으로는 남자가 양의 기운이 강한 신강한 사주라면 여자는 음의 기운이 부드러운 신약한 사주일 때 가장 이상적인 궁합을 이룹니다. 남자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것을 좋아할 때 여자는 섬세하고 차분하게 그를 보완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이 테토, 남성이 에겐인 커플도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자신의 기질을 정확히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성은 자신이 에겐임을, 여성은 자신이 테토임을 받아들일 때 불필요한 자존심 싸움 없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완벽하게 협력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궁합도 있습니다. 바로 에겐과 에겐 커플, 그리고 테토와 테토 커플입니다. 에겐과 에겐이 만난 커플은 서로에게 결단력이나 책임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서로 미루거나 회피하려는 성향 때문에 관계 발전이 더딜 수 있습니다. 평온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누군가 나서서 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팀워크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 커플에게는 상대에게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나서서 부딪혀보려는 용기와 마음가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테토와 테토가 만난 커플은 말 그대로 두 명의 선장이 한 배의 탄격입니다. 서로의 주장이 강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기 쉽습니다. 두 사람의 목표가 일치할 때는 무서운 속도로 발전할 수 있지만 의견이 조금이라도 엇갈리기 시작하면 그 차이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해 한쪽이 굴복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만 테토의 기질상 양보는 쉽지 않습니다. 이 커플에게는 그 무엇보다 상대방의 꿈과 인생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응원하는 자세,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꺾을 줄 아는 성숙한 자아성찰이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분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주라는 거울을 통해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사랑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테토이든 에겐이든 그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고유한 색깔일 뿐입니다. 나의 색과 당신의 색이 만나 어떤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나갈지는 결국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사랑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여정이 여러분의 관계에 더 깊은 이해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따뜻한 이해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내용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숙제이자 선물은 바로 관계일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방의 마음을, 그리고 어쩌면 미처 알지 못했던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나는 왜 이럴 때 상처받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MBTI와 같은 성격 유형 검사에 열광하기도 하죠. 최근에는 우리의 성향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에 빗대어 테토, 그리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빗대어 에겐으로 구분하는 흥미로운 시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 내재된 에너지의 성향, 즉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양, 과, 음의 기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며 때로는 저돌적인 양의 에너지를 태토로, 그리고 수용적이고 부드러우며 섬세한 음의 에너지를 에겐으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한 사람의 겉모습이나 사회적인 역할만 보고 그 사람의 진짜 에너지, 즉 태토인지 에겐인지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위해 강한 척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직업이나 재력 때문에 강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겉보기엔 한없이 부드럽고 여려 보이지만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굳건히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독립적인 사람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숨겨진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동양의 명리학, 즉 사주팔자를 통해 나와 상대방의 깊은 기질을 이해하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사주는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기질과 에너지의 지도를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이 지도를 통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의 진짜 태토와 에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사주를 구성하는 5가지 기운, 즉 오행을 통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기 다른 성질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태토 성향의 순위를 매겨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태토의 기운을 가진 것은 바로 금의 오행입니다. 경금이나 신금일간으로 태어났거나 사주에 금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냉철한 결단력과 강력한 마무리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는 게 좋겠어라며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태토 성향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화의 오행입니다. 병화, 나, 정화 일간 혹은 사주에 화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화끈하고 열정적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때로는 분노를 폭발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표현력은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거나 주목받는 행동으로 이어져 뚜렷한 태토의 기질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목의 오행입니다. 갑목이나 을목일간 또는 목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땅을 뚫고 솟아나는 새싹처럼 강한 추진력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패기가 느껴져 때로는 태토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순수함이 때로는 철없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의 기운은 태토와 에겐의 중간 지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토의 오행입니다. 무토, 나, 기토 일간이거나 토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만물을 품는 대지처럼 중립적이고 포용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이들은 관계에서 리더가 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황을 관망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화끈함이나 저돌적인 면모가 부족하여 에겐의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에겐에 가까운 성향을 보이는 것은 수의 오행입니다. 임수나 계수 일간 혹은 수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깊은 바다처럼 자신의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신비롭고 어두운 분위기를 풍기며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오행만으로는 그 성향을 파악하기 가장 어려운 유형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태토일 확률이 높은 순서는 금, 화, 목, 토, 수순이며 반대로 에겐일 확률이 높은 순서는 수, 토, 목, 화, 금 순이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수의 기운을 가졌지만 누가 봐도 태토인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 또한 토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제 스스로를 태토라고 생각하니까요. 오행은 성향을 파악하는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사주에는 더 깊은 차원의 정보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이슬이나 수증기 같은 개수일간으로 태어났더라도 사주의 축토라는 강력한 편관의 기운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슬은 더 이상 여린 물방울이 아니라 소방 호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물줄기처럼 변모합니다. 정면 승부를 피하지 않고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때로는 젊은 호랑이처럼 으르렁거리는 강력한 태토의 기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주에서 12운성의 관대지나 십성의 편관, 신살의 백호살과 같은 강력한 에너지들이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사람의 진짜 태토 기질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12운성에 있습니다. 자신의 사주에서 월지나 일지, 즉 가장 중요한 자리에 관대, 걸록, 제왕과 같은 강력한 왕의 에너지가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에너지가 없다면 설령 사주에 편관이나 백호살이 있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의 뒷심이 부족하거나 목소리만 클 뿐 책임감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주를 통해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사주를 통해 그 사람의 숨겨진 본 모습을 스캔해 보십시오. 태토인 척하는 에겐인지 에겐인 척하는 태토인지 그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조합의 커플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수많은 인연들을 지켜본 결과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한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커플은 한쪽이 태토일 때 다른 한쪽이 에겐인 경우였습니다. 즉, 남자가 태토이면 여자가 에겐이거나 반대로 여자가 태토이면 남자가 에겐인 조합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우리 속담처럼 관계에서도 한 사람이 강력한 추진력으로 배를 이끌면 다른 한 사람은 차분하게 방향을 살피고 이염을 관리하는 역할을 할 때 두 사람 모두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환상의 팀워크가 만들어집니다. 사주학적으로는 남자가 양의 기운이 강한 신강한 사주라면 여자는 음의 기운이 부드러운 신약한 사주일 때 가장 이상적인 궁합을 이룹니다. 남자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것을 좋아할 때 여자는 섬세하고 차분하게 그를 보완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이 태토, 남성이 에겐인 커플도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자신의 기질을 정확히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성은 자신이 에겐임을, 여성은 자신이 태토임을 받아들일 때 불필요한 자존심 싸움 없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완벽하게 협력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궁합도 있습니다. 바로 에겐과 에겐 커플, 그리고 태토와 태토 커플입니다. 에겐과 에겐이 만난 커플은 서로에게 결단력이나 책임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서로 미루거나 회피하려는 성향 때문에 관계 발전이 더딜 수 있습니다. 평온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누군가 나서서 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팀워크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 커플에게는 상대에게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나서서 부딪혀보려는 용기와 마음가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태토와 태토가 만난 커플은 말 그대로 두 명의 선장이 한 배의 탄격입니다. 서로의 주장이 강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기 쉽습니다. 두 사람의 목표가 일치할 때는 무서운 속도로 발전할 수 있지만 의견이 조금이라도 엇갈리기 시작하면 그 차이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해 한쪽이 굴복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만 태토의 기질상 양보는 쉽지 않습니다. 이 커플에게는 그 무엇보다 상대방의 꿈과 인생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응원하는 자세,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꺾을 줄 아는 성숙한 자아성찰이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분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주라는 거울을 통해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사랑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테토이든 에겐이든 그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고유한 색깔일 뿐입니다. 나의 색과 당신의 색이 만나 어떤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나갈지는 결국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사랑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여정이 여러분의 관계에 더 깊은 이해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따뜻한 이해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내용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숙제이자 선물은 바로 관계일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방의 마음을, 그리고 어쩌면 미처 알지 못했던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나는 왜 이럴 때 상처받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MBTI와 같은 성격 유형 검사에 열광하기도 하죠. 최근에는 우리의 성향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에 빗대어 테토, 그리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빗대어 에겐으로 구분하는 흥미로운 시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 내재된 에너지의 성향, 즉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양, 과, 음의 기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며 때로는 저돌적인 양의 에너지를 테토로, 그리고 수용적이고 부드러우며 섬세한 음의 에너지를 에겐으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한 사람의 겉모습이나 사회적인 역할만 보고 그 사람의 진짜 에너지, 즉 테토인지 에겐인지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위해 강한 척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직업이나 재력 때문에 강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겉보기엔 한없이 부드럽고 여려 보이지만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굳건히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독립적인 사람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숨겨진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동양의 명리학, 즉 사주팔자를 통해 나와 상대방의 깊은 기질을 이해하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사주는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기질과 에너지의 지도를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이 지도를 통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의 진짜 테토와 에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사주를 구성하는 5가지 기운, 즉 오행을 통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기 다른 성질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테토 성향의 순위를 매겨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테토의 기운을 가진 것은 바로 금의 오행입니다. 경금이나 신금일간으로 태어났거나 사주에 금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냉철한 결단력과 강력한 마무리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는 게 좋겠어라며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테토 성향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화의 오행입니다. 병화, 나, 정화, 일간 혹은 사주에 화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화끈하고 열정적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때로는 분노를 폭발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표현력은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거나 주목받는 행동으로 이어져 뚜렷한 테토의 기질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목의 오행입니다. 갑목이나 을목일간 또는 목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땅을 뚫고 솟아나는 새싹처럼 강한 추진력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패기가 느껴져 때로는 테토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순수함이 때로는 철없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의 기운은 테토와 에겐의 중간 지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토의 오행입니다. 무토, 나, 기토 일간이거나 토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만물을 품는 대지처럼 중립적이고 포용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이들은 관계에서 리더가 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황을 관망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화끈함이나 저돌적인 면모가 부족하여 에겐의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에겐에 가까운 성향을 보이는 것은 수의 오행입니다. 임수나 계수 일간 혹은 수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깊은 바다처럼 자신의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신비롭고 어두운 분위기를 풍기며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오행만으로는 그 성향을 파악하기 가장 어려운 유형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테토일 확률이 높은 순서는 금, 화, 목, 토, 수순이며 반대로 에겐일 확률이 높은 순서는 수, 토, 목, 화, 금 순이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수의 기운을 가졌지만 누가 봐도 테토인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 또한 토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제 스스로를 테토라고 생각하니까요. 오행은 성향을 파악하는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사주에는 더 깊은 차원의 정보들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이슬이나 수증기 같은 계수일간으로 태어났더라도 사주의 축토라는 강력한 편관의 기운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슬은 더 이상 여린 물방울이 아니라 소방 호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물줄기처럼 변모합니다. 정면 승부를 피하지 않고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때로는 젊은 호랑이처럼 으르렁거리는 강력한 테토의 기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주에서 12운성의 관대지나 십성의 편관, 신살의 백호살과 같은 강력한 에너지들이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사람의 진짜 테토 기질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12운성에 있습니다. 자신의 사주에서 월지나 일지, 즉 가장 중요한 자리에 관대, 걸록, 제왕과 같은 강력한 왕의 에너지가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에너지가 없다면 설령 사주에 편관이나 백호살이 있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의 뒷심이 부족하거나 목소리만 클 뿐 책임감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주를 통해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사주를 통해 그 사람의 숨겨진 본 모습을 스캔해 보십시오. 테토인 척하는 에겐인지 에겐인 척하는 테토인지 그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조합의 커플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수많은 인연들을 지켜본 결과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한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커플은 한쪽이 테토일 때 다른 한쪽이 에겐인 경우였습니다. 즉, 남자가 테토이면 여자가 에겐이거나 반대로 여자가 테토이면 남자가 에겐인 조합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우리 속담처럼 관계에서도 한 사람이 강력한 추진력으로 배를 이끌면 다른 한 사람은 차분하게 방향을 살피고 이염을 관리하는 역할을 할 때 두 사람 모두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환상의 팀워크가 만들어집니다. 사주학적으로는 남자가 양의 기운이 강한 신강한 사주라면 여자는 음의 기운이 부드러운 신약한 사주일 때 가장 이상적인 궁합을 이룹니다. 남자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것을 좋아할 때 여자는 섬세하고 차분하게 그를 보완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이 테토, 남성이 에겐인 커플도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자신의 기질을 정확히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성은 자신이 에겐임을, 여성은 자신이 테토임을 받아들일 때 불필요한 자존심 싸움 없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완벽하게 협력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궁합도 있습니다. 바로 에겐과 에겐 커플, 그리고 테토와 테토 커플입니다. 에겐과 에겐이 만난 커플은 서로에게 결단력이나 책임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서로 미루거나 회피하려는 성향 때문에 관계 발전이 더딜 수 있습니다. 평온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누군가 나서서 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팀워크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 커플에게는 상대에게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나서서 부딪혀보려는 용기와 마음가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테토와 테토가 만난 커플은 말 그대로 두 명의 선장이 한 배의 탄격입니다. 서로의 주장이 강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기 쉽습니다. 두 사람의 목표가 일치할 때는 무서운 속도로 발전할 수 있지만 의견이 조금이라도 엇갈리기 시작하면 그 차이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해 한쪽이 굴복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만 테토의 기질상 양보는 쉽지 않습니다. 이 커플에게는 그 무엇보다 상대방의 꿈과 인생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응원하는 자세,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꺾을 줄 아는 성숙한 자아 성찰이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분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주라는 거울을 통해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사랑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테토이든 에겐이든 그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고유한 색깔일 뿐입니다. 나의 색과 당신의 색이 만나 어떤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나갈지는 결국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사랑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여정이 여러분의 관계에 더 깊은 이해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따뜻한 이해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 내용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숙제이자 선물은 바로 관계일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방의 마음을, 그리고 어쩌면 미처 알지 못했던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나는 왜 이럴 때 상처받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MBTI와 같은 성격 유형 검사에 열광하기도 하죠. 최근에는 우리의 성향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에 빗대어 테토, 그리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빗대어 에겐으로 구분하는 흥미로운 시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 내재된 에너지의 성향, 즉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양, 과, 음의 기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며 때로는 저돌적인 양의 에너지를 테토로, 그리고 수용적이고 부드러우며 섬세한 음의 에너지를 에겐으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한 사람의 겉모습이나 사회적인 역할만 보고 그 사람의 진짜 에너지, 즉 테토인지 에겐인지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위해 강한 척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직업이나 재력 때문에 강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겉보기엔 한없이 부드럽고 여려 보이지만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굳건히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독립적인 사람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숨겨진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동양의 명리학, 즉 사주팔자를 통해 나와 상대방의 깊은 기질을 이해하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사주는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기질과 에너지의 지도를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이 지도를 통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의 진짜 태토와 애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사주를 구성하는 5가지 기운, 즉 오행을 통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기 다른 성질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태토 성향의 순위를 매겨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태토의 기운을 가진 것은 바로 금의 오행입니다. 경금이나 신금일간으로 태어났거나 사주에 금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냉철한 결단력과 강력한 마무리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는 게 좋겠어라며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태토 성향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화의 오행입니다. 병화, 나, 정화 일간 혹은 사주에 화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화끈하고 열정적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때로는 분노를 폭발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표현력은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거나 주목받는 행동으로 이어져 뚜렷한 태토의 기질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목의 오행입니다. 갑목이나 을목일간 또는 목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땅을 뚫고 솟아나는 새싹처럼 강한 추진력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패기가 느껴져 때로는 태토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순수함이 때로는 철없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의 기운은 태토와 애겐의 중간 지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토의 오행입니다. 무토, 나, 기토 일간이거나 토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만물을 품는 대지처럼 중립적이고 포용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이들은 관계에서 리더가 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황을 관망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화끈함이나 저돌적인 면모가 부족하여 애겐의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애겐에 가까운 성향을 보이는 것은 수의 오행입니다. 임수나 계수 일간 혹은 수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깊은 바다처럼 자신의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신비롭고 어두운 분위기를 풍기며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오행만으로는 그 성향을 파악하기 가장 어려운 유형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태토일 확률이 높은 순서는 금, 화, 목, 토, 수순이며 반대로 애겐일 확률이 높은 순서는 수, 토, 목, 화, 금 순이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수의 기운을 가졌지만 누가 봐도 태토인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 또한 토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제 스스로를 태토라고 생각하니까요. 오행은 성향을 파악하는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사주에는 더 깊은 차원의 정보들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이슬이나 수증기 같은 계수일간으로 태어났더라도 사주의 축토라는 강력한 편관의 기운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슬은 더 이상 여린 물방울이 아니라 소방 호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물줄기처럼 변모합니다. 정면 승부를 피하지 않고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때로는 젊은 호랑이처럼 으르렁거리는 강력한 태토의 기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주에서 12운성의 관대지나 십성의 편관, 신살의 백호살과 같은 강력한 에너지들이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사람의 진짜 태토 기질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12운성에 있습니다. 자신의 사주에서 월지나 일지, 즉 가장 중요한 자리에 관대, 걸록,
제왕과 같은 강력한 왕의 에너지가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에너지가 없다면 설령 사주에 평관이나 백호살이 있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의 뒷심이 부족하거나 목소리만 클 뿐 책임감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주를 통해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사주를 통해 그 사람의 숨겨진 본 모습을 스캔해 보십시오. 태토인 척하는 에겐인지 에겐인 척하는 태토인지 그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조합의 커플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수많은 인연들을 지켜본 결과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한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커플은 한쪽이 태토일 때 다른 한쪽이 에겐인 경우였습니다. 즉, 남자가 태토이면 여자가 에겐이거나 반대로 여자가 태토이면 남자가 에겐인 조합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우리 속담처럼 관계에서도 한 사람이 강력한 추진력으로 배를 이끌면 다른 한 사람은 차분하게 방향을 살피고 이염을 관리하는 역할을 할 때 두 사람 모두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환상의 팀워크가 만들어집니다. 사주학적으로는 남자가 양의 기운이 강한 신강한 사주라면 여자는 음의 기운이 부드러운 신약한 사주일 때 가장 이상적인 궁합을 이룹니다. 남자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것을 좋아할 때 여자는 섬세하고 차분하게 그를 보완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이 태토, 남성이 에겐인 커플도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자신의 기질을 정확히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성은 자신이 에겐임을, 여성은 자신이 태토임을 받아들일 때 불필요한 자존심 싸움 없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완벽하게 협력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궁합도 있습니다. 바로 에겐과 에겐 커플, 그리고 태토와 태토 커플입니다. 에겐과 에겐이 만난 커플은 서로에게 결단력이나 책임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서로 미루거나 회피하려는 성향 때문에 관계 발전이 더딜 수 있습니다. 평온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누군가 나서서 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팀워크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 커플에게는 상대에게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나서서 부딪혀보려는 용기와 마음가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태토와 태토가 만난 커플은 말 그대로 두 명의 선장이 한 배의 탄격입니다. 서로의 주장이 강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기 쉽습니다. 두 사람의 목표가 일치할 때는 무서운 속도로 발전할 수 있지만 의견이 조금이라도 엇갈리기 시작하면 그 차이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해 한쪽이 굴복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만 태토의 기질상 양보는 쉽지 않습니다. 이 커플에게는 그 무엇보다 상대방의 꿈과 인생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응원하는 자세,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꺾을 줄 아는 성숙한 자아성찰이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분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주라는 거울을 통해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사랑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태토이든 에겐이든 그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고유한 색깔일 뿐입니다. 나의 색과 당신의 색이 만나 어떤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나갈지는 결국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사랑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여정이 여러분의 관계에 더 깊은 이해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따뜻한 이해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내용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숙제이자 선물은 바로 관계일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방의 마음을, 그리고 어쩌면 미처 알지 못했던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나는 왜 이럴 때 상처받을까?